오늘은 이제 앞으로 차세대 선박 연료로 각광받는 이 암모니아 선박 연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언급한 이 CII 규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제 이러한 정보를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자, 앞으로 LNG 선박 이후의 시대는 이 암모니아 선박이 대세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암모니아는 수소처럼 이제 연소를 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특히 이제 비용도 저렴해서 경제성도 우수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후 암모니아로 움직이는 이 암모니아 추진선 역시 이 국내 조선사들이 앞장서서 주도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말은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시점에서 이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엔진 시장은 시장이 예상하는 2025년이나 2026년보다 더 먼 2030년까지 상용화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핀란드의 유명한 선박 엔진 제작 업체인 이 바르질라가 한 말인데요. 맨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르질라도 암모니아로 작동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내년에 암모니아 엔진이 개발이 돼서 이제 최종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지만 이게 상용화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대표 선박 엔진 업체에서 이 암모니아 엔진 선박 상용화 시점을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암모니아의 생산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현재 이제 전 세계 선박 연료 사용량은 연간 한 3억 톤이 조금 넘는 반면에 전 세계 이제 암모니아 생산량은 이제 1억 8천만 톤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박 연료로만 암모니아가 3억 톤이 필요한데, 현재 모든 산업을 위해서 생산되는 암모니아는 이제 2억 톤이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암모니아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암모니아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LNG 또는 이제 화석 연료보다 낮은 에너지 함유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다른 연료랑 같은 에너지 함유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략 2배에서 3배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연료통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화석 연료랑 같은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2.5배나 3배나 많은 이제 연료를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결국 선박 연료에 필요한 암모니아는 3억 톤이 아니라 이제 그보다 최소 2배가 많은 이제 6억에서 7억 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현재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암모니아 선박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엄청난 생산량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전 세계 암모니아 생산량은 2억 톤이 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 화석 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당분간은 친환경 대세 연료로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암모니아 생산 비용이 화석 연료보다 3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암모니아 선박 시대가 좀 빠르게 도래할 거라고 베팅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7억 톤 정도의 암모니아를 매년 생산하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까지 설치된 모든 풍력, 또 태양력, 이 수력 발전소의 50%만큼을 이제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은 이제 암모니아만 생산하기 위해서 가동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이제 조금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암모니아 선박과 관련된 타임라인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이제 2025년에는 암모니아가 주력 엔진이 되는 이제 최초의 선박이 나오고, 이제 이르면 2027년부터 이제 조선사들은 선박 건조를 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레디 방식으로 건조된 이 선박들의 엔진을 암모니아로 교체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2028년은 돼야 이제 암모니아 선박 발주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건조가 되면 이제 2030년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지, 이제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건, 현재 이제 암모니아는 이제 메탄올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암모니아의 독성 문제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제 선박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산업에 사용되면서 이제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이제 일전에도 몇 번 살펴본 이 CII 규제인데요. 2023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규제 단점과 관련된 얘기들이 부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CII 규제라는 걸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이제 해마다 측정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박의 등급을 나누고, 만약에 이제 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은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제출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A부터 E까지 이제 5단계로 평가를 하는데요. 어떤 선주가 이제 2단계, 그러니까 매우 불량 등급을 받거나 여기 이제 D단계에 해당하는 불량 등급을 이제 3년 연속 받게 되면 이제 그 선주는 C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마저도 안 되면 이제 그 선박은 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이제 운항 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선박을 이제 계속 줄여 나가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현재 선주들은 이 CII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잘 안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이 규제를 결정하는 방식은 그 선박의 DWT, 그러니까 이제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선주들은 이제 실제로 운반하는 화물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고 할지라도 이 컨테이너선에 매번 최대치로 화물을 실어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필요한 만큼만 실어서 보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도 선박의 최대 용량 때문에 이 낮은 등급을 받아야 된다면 용선주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배를 빌려다가 사업을 하는 용선주들 같은 경우 사실 이건 내 배도 아닌데 이제 그런 무거운 페널티를 이제 계속 짊어져야 된다는 건 이제 너무하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이제 실제 운송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이 화물을 기준으로 이제 등급을 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이 CII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는데요. 설사 이제 저 규정을 위반한다고 한들 이제 현행법상 뭐 처벌을 받거나 이제 어떤 별도의 집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굳이 타이트하게 지킬 필요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CII 규제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이제 이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규제를 손보기라도 결정한다면 이제 이 역시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만큼 이 CII 규제를 중심으로 이 환경 규제가 강제성을 띄어서 선박 발주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등급을 결정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CII 규제로 인한 강제성은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암모니아 선박과 CII 규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